네,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 웰리스 학회 온라인 학술 대회에서 데이터 시대의 아동 청소년의 교육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서강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강성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설문조사와 포토보이스 조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또 컴퓨터 보급화도 굉장히 확산되었죠. 더군다나 200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 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반에 인터넷 기반의 변화와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를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별다른 사전 교육 없이 이루어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과 중독, 또 사회적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또 특히 작년 12월 이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은 인터넷 상호작용 기반의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즉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 등교 수업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터넷은 오히려 온라인 게임 등을 야기하고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컸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강조하는 방식은 인터넷을 대안적 교육 매체로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주도하에 17개 시교육청에서 초중 고등학생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런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적 교육 매체로서 인터넷 활용 방안에 관한 교육 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데이터 시대 환경에서 초중등학생 교육 환경은 인터넷 기반의 원격 수업으로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다학제 학문 간 역량을 결집해서 초중등학생을 위한 적절한 인터넷 활용 교육 방안을 교육과 연구, 또 실천 현장이 연계하고 교육자와 복지 전문가들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 교육의 실태를 좀 미시적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보고 또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위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핵심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시대에 국내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터넷 기반의 원격 수업이 과연 교육 매체로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피고 실증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터넷 활용도, 적절성 등 현 실태를 탐구했으며 또 포토보이스 조사라는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초중등학생들의 일상에서 교육 매체로서 인터넷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인터넷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현황, 또 실태 파악, 또 이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포토보이스 조사 방법을 통해서 현재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이런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터넷 원격 수업 실태 및 일상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또 학생들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일상생활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작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총 62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 거진 비슷하고요. 초 4학년부터 중 2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원격 수업 활용 실태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원격 수업 진행 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무엇인가, 또 사용 환경은 어떤가, 원격 수업 지원 환경은 어떤가 등을 질문하였으며 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외로움, 자아 정체성, 주의 집중도 등 심리 정서적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선 원격 수업 기기 종류별 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기의 보유 현황은 가족 구성원 수나 형제자매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원격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또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어 대부분 가정에서의 비대면 활동으로 학업이라던가 업무를 위해서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은 교육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중 스마트폰이 전체의 92.5%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와 노트북, 원격 수업용 TV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블릿 PC 보유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1.3%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원격 수업 TV, 태블릿 PC 등 4종류 기기를 모두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36.1%였고요. 3종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40.6%, 2종류 13.4%, 또 1종류는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거진 80.7%가 형제자매가 1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4인 이상의 가족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코로나19로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최소 3명, 4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 수업 기기를 3종류나 4종류를 보유하게 돼야 되는데 원격 수업 기기 2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23.4%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원격 수업의 온라인 기기 활용이 아직은 취약계층이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전체 623명 중 1%인 8가정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었다고 지금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8명이라고 하면 1%밖에 지나지 않아서 매우 적은 구성이긴 하지만 이 1%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양육자가 부모이긴 해요.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인데 이 8명이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즉 초등학생을 가진 이 가정에서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아직 취약계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요. 또 인터넷 사용 시 어른의 허락 여부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의 29%는 허락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도 71%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넷 사용 환경의 실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진행 장소는 물론 대부분이 본인의 집으로 응답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6%도 친척집이나 기타 장소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요. 원격 수업을 들을 때 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도 절반 이상인 59%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선생님과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카카오 등 SNS를 활용한 소통 방식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물론 문자, 클래스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14%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선생님과 소통하지 않는다고도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심리 정서적, 즉 아동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행복 지수는 기본적으로 우선 행복 지수는 5점 만점에 3.9를 보였고요.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 주의 집중력 2.75, 자아 정체감 2.46, 우울감 1.8, 외로움 1.72의 수준을 보여서 우리 설문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낮은 점수의 행복 지수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점수는 보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소에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냐라는 물음에 대부분은 84.3%가 행복하다라는 그룹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7%에 해당하는 그룹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그룹과 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8.7%도 유의해야 할 수치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룹 간 한번 비교를 분석해 봤는데요. 인터넷 연결 여부에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학생 그룹이 행복도도 낮고 우울감은 높았으며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여부도 굉장히 이런 행복감, 우울감,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걸로 저희는 봅니다. 또 인터넷 기기 보유에 따라서 인터넷 활용기기 종류를 많이 보유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우울감 역시 기기 종류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제일 많았고 친구와 사이 좋을 때, 부모님과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이럴 때 주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다른 학습 부담, 성적, 가난을 느낄 때 이런 골고루 전반적인 고르게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나왔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는 마쳐봤고, 이제 포토보이스라는 이제 그런 포토보이스 조사 방법을 통한 교육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포토보이스라는 거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연구 주제에 관련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사진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로 독자들이 참여자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게 할 수 있겠고 또 사진으로 시간,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추억이 담긴 기억이나 느낌 등을 회상하도록 돕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일상의 경험에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던가 특정한 공간이라던가 그런 상황 등을 사진에 담아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고요. 연구자는 그런 그 사진을 가지고 언어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토보이스 방법을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이유는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이런 우리 아동 청소년의 교육 환경 및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이런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조사 방법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시각적 매체, 또 미디어를 즐기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 활동은 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했고요. 또 데이터 시대에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연구 결과물로서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제 공개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이런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동 청소년의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영구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토보이스 조사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기간은 작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이었고요. 원격 교육 참여 경험이 있고 또 수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2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인터넷 사용 활용 실태에 대한 일상생활을 탐색하고자 원격 수업 참여 모습,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 수업의 질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또 이런 학교 수업 외에도 본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교회 활동을 사진 찍도록 하였습니다. 포토보이스 조사 결과 공간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와 관계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의 의미를 보면 집과 학교의 사이 또는 집과 학교의 경계선이 상실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교에 가는 대신 실시간을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거나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보다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다 보니 과제 제출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수업 내용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혼자서 이게 학생들이 찍은 사진인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참여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 접속을 제외하면 학교에 등교할 때와 달리 장소가 크게 의미가 없고 주로 집에 있다 보니 집과 학교의 그런 장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뿐 아니라 학원, 방과 후 활동, 여가 활동들도 대부분 제한되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과 학교의 경계가 상실되었다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되었고요. 또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을 집에서 하루의 일상을 다 보내다 보니 낮과 밤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래서 혼돈의 카이오스라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은 또 나름 진행 중이지만 시공간적으로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게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시간에 구애 없이 TV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하는 이런 시간, 이런 사진을 찍어 보낸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집 밖을 외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안에서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형제자매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이전 부모 조부모의 세대의 문화를 접하고 배우는 소위 뉴트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즉 봉숭아를 물들이고 집에서 할머니와 봉숭아를 물들이는 이런 시간들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송편을 만드는 이런 사진을 찍어 보냄으로써 뉴트로 문화가 만들어진 이런 연구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의 의미로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가족 관계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오갔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고 또 온라인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방향으로 제공받는 방식이 익숙한 세대이잖아요. 지금 이 아동 청소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소통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설문조사와 포토보이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마치고 결론에서는 결국 아동 청소년이 학습해야 할 지식적 부분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해야 할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도덕적 역량을 과연 온라인 교육 매체를 통해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삶의 질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결론은 맺어졌습니다. 이를 위한 제언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생활균형과 심리정서적 발달 함양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겠으며 돌봄, 학습 문제에 있어서의 학부모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한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제고를 제언하는 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